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이 1조 원과 3년을 쏟아붓고도 포기한 전작이 캐터펄트를 한국이 4천억 원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엔지니어로도 실패한 기술을 5명이 해냈다는 건 믿을 수 없었죠. 자기 부상 열차요? 그런 거론 불가능합니다. 코웃음 치던 영국 전문가 데이비드. 하지만 3초 만에 35톤을 쏘아 올린 진의 시험장 앞에서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술이 4,500억짜리 실패작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패를 무기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역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1조 원입니다. 영국이 5년간 쏟아부은 돈이었어요. 최고의 엔지니어 100명을 투입했고 세계 최대 조선소 밥콕사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4천억이 전부였어요. 영국의 40%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로 4,500억을 날린 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10월 수요일 오후 2시 진해 해군기지 시험장에서 우리가 해냈습니다. 35톤입니다. 전투기 한 대 무게였어요. 트럭 15대를 쌓아 올린 무게이기도 했죠. 저는 진해 해군기지 시험장에서 그 강철 덩어리를 바라보며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데이비드 톰슨이 물었습니다. 54세 영국 밥콕사의 선임 엔지니어.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이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자기 부상 열차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국인이 작게 웃었어요. 마크 제임슨, 48세. 미 해군 제럴드 포드함의 기술 장교였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회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 기술로 항공모함 캐터펄트를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통제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레일 위로 전자기장이 형성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웅웅거리는 진동이었습니다. 35톤짜리 무게추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충전 완료. 통제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3년간의 시간이 이 순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발사.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35톤의 강철이 레일을 따라 치솟았어요. 1초, 2초, 3초. 불과 3초 만에 무게추는 시속 260km에 도달했습니다. 레일 끝에서 무게추가 공중으로 튀어나갔고 100m 앞 모래 더미에 박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의 입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크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떻게? 데이비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자기 부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마크가 통제실로 뛰어갔어요. 그는 엔지니어들에게 뭔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센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검토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아닙니까? 그가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면 데이터 조작입니까? 마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차갑게요. 마크는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40톤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3초 만에 시속 260km,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시험장 너머로 바다,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조 원을 썼습니다. 5년을 썼고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들은 4천억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사님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죠. 준혁 씨.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오늘 밤 도착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왕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통해 긴급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왕리. 2년 전 그 남자는 10억 달러를 제안했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팔라고요. 그리고 거절당한 후 시험장 인근에서 목격됐었죠. 또 제안하러 온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압박하러 옵니다. 데이비드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게임이요? 이 기술을 누가 가질 것인가? 마크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중국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마크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3년 반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2021년 2월 금요일 오후 6시.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바꾼 그날로 말이죠. 이준혁 책임연구원 맞으십니까? 낯선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저는 현대로템 연구소 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책상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다들 퇴근했어요. 저만 남아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국방과학연구소 박성민입니다. 저는 몸을 굳혔어요. 국방과학연구소. 5년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시간 되십니까? 저는 주저했습니다. 국방 쪽 일은 복잡했어요.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그 단어에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자기부상 열차. 제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준혁 책임연구원님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 총괄 엔지니어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그럼 실패의 원인도 가장 잘 아시겠네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패. 4,500억 원을 들여 만든 6km짜리 자기부상열차는 결국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전력 효율 40%, 겨울마다 시스템 다운, 연간 유지비 300억.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실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실패요? 네. 성공 데이터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데이터는 다릅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5년간의 오류 로그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대전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실패 데이터가 빛나고 있었어요. 300번의 시험, 2,000개의 오류 보고서, 50만 줄의 로그 파일. 이게 뭔가 쓸모가 있을까? 혼잣말이었습니다. 제 옆 책상에 김 과장이 돌아왔어요. 뭔가 깜빡하고 간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국방연에서 전화 왔어요. 국방과학연구소요? 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5년간 함께 일한 동료였어요. 자기 부상 데이터를 달라네요. 김 과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또 하려고요? 국방 쪽 일 같아요. 미쳤나 봐요.
김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뭐 했는데요? 4,500억 날렸잖아요. 준혁 씨는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실패한 프로젝트 책임자가 또 실패하러 간다고 할 거예요. 김 과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거절하세요.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삽시다. 그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7년 1월 데이터였어요. 인천공항에 한파가 왔던 겨울이었죠. 영하 15도, 시스템 과열, 전력 손실 45%. 영하 15도인데 과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추운데 왜 뜨거워지는지 말이죠. 온도 보상 알고리즘 오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시스템을 교체했죠. 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빈 사무실에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파일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2018년, 2019년, 겨울마다 같은 패턴이었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보였습니다. 전력 배분 패턴이었어요. 시스템이 추위를 감지하면 가열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안전 모드로 전환하며 냉각도 준비했죠. 두 시스템이 충돌했습니다. 이거였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문제는 온도 보상이 아니었어요. 전력 배분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려다 망가진 거였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5년 동안 우리는 엉뚱한 걸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언제 와? 조금만 더 있을게. 또 야근이야? 프로젝트 끝났잖아.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응, 끝났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전력 배분을 바꾸면 어떨까요?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한다면요? 다음 날 토요일, 저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2월이었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박 박사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지하 3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 박사가 커피를 건넸고 저는 따뜻한 종이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이준혁 책임연구원님, 혹시 전자기 캐터펄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쏘아 올리는 장치요. 정확합니다. 박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거대한 항공모함 갑판이 보였습니다. 전투기가 레일 위에서 순식간에 가속되어 하늘로 치솟는 영상이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중국이 개발 중이고 프랑스가 미국에서 구매하려 하고 있죠. 그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영국은 포기했습니다. 포기요? 1조 원 넘게 투입했지만 결국 손을 뗐습니다. 비용이 너무 컸거든요. 박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4천억입니다. 저는 거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4천억이요? 영국이 1조 쓰고 포기한 거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박 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자기부상열차와 전자기 캐터펄트는 원리가 비슷합니다. 전자기력으로 물체를 가속시키는 거죠. 하지만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열차는 육지에서 달립니다. 캐터펄트는 바다 위 항공모함에서 작동해야 하죠. 염분, 습도, 온도 변화, 진동.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박 박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이준혁 책임연구원님은 5년 동안 온갖 실패를 겪었습니다. 겨울에 얼어붙는 문제, 여름에 과열되는 문제, 전력 손실 문제.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실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럼 함께 실패하는 겁니다. 박 박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데이터로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흐렸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전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어둠 속 철로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준혁 씨, 어떻게 됐어요?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쳤군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뭔가 봤어요. 5년 동안 우리가 놓친 걸 말이죠. 그게 답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4,500억의 실패. 이번에는 4,000억입니다. 영국의 40%.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 실패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경력의 종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저는 뭔가 봤습니다. 전력 배분 패턴. 5년 동안 우리가 놓친 답. 이게 진짜 답일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 파견됐고 소규모 팀이 꾸려졌어요. 총 5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현대로템 엔지니어 2명, 국방연구소 연구원 2명.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첫 회의였어요. 예산 문제입니다. 일단 가능성을 증명해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영국 밥콕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화면에 데이비드 톰슨이 나타났어요.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그는 한국어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영어였습니다. 박 박사가 통역을 켰어요. 톰슨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준혁 책임연구원입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자기부상열차 전문가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부상 기술로 캐터펄트를 만든다는 건 우리도 생각해봤습니다. 그가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가 자료를 공유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항공모함은 바다 위를 움직입니다.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변합니다. 염분은 시스템을 부식시키고 파도는 끊임없이 진동을 만듭니다. 그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게다가 하중이 다릅니다. 자기부상열차는 200톤짜리 열차를 천천히 가속시킵니다. 하지만 캐터펄트는 40톤짜리 전투기를 3초 만에 시속 260km까지 가속시켜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순간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의 사출에 평균 가정 100채가 하루 쓸 전기가 필요하죠.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을 연구했습니다. 5천억 원을 썼고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자기식은 비용이 너무 큽니다. 차라리 증기식이 답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기식은 미국 기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죠?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우리 예산의 2배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종속 문제가 있습니다. 박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지보수도 업그레이드도 모두 미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데이비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이었고 나무들이 푸르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팀원들을 봤어요. 이 연구원, 김 연구원 두 분 다 30대 초반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포기합니까? 이 연구원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김 연구원이 끼어들었어요. 영국이 3년 5천억 100명으로 실패했는데 우리는 6개월 4천억 5명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마커를 들었어요.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실패 데이터입니다. 저는 보드에 그래프를 그렸어요. 영국은 처음부터 군사용으로 설계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천공항 5년의 실패가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장점입니까? 실패가요? 실패가 뭘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드에 숫자를 적었어요. 인천공항 자기 부상, 300번 시험, 2000개 오류.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력 배분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동시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가열, 냉각, 가속, 제어. 모두 한꺼번에요.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캐터펄트는 다릅니다. 3초만 버티면 됩니다. 그 3초 동안 모든 걸 가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과열은요? 사출 후에 냉각합니다. 0.5초 과열은 시스템이 견딜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이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김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영국은 3년 걸렸는데요. 그래서 3개월만 쓰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개월요? 설계 1개월, 제작 1개월, 시험 1개월. 나머지 3개월은 예비입니다. 박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혁 씨, 국방부는 6개월 후 결과를 원합니다. 중간 보고 같은 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빨리 실패하거나 빨리 성공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 연구원이 일어섰어요. 이건 도박입니다. 6개월 후 실패하면 우리 다 끝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확실히 끝입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8천억이면 삽니다. 확실하고 안전하게요. 그리고 영원히 종속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칠 때도, 업그레이드 할 때도, 수출할 때도 모든 걸 미국에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팀원들을 하나씩 봤어요. 저는 그게 싫습니다. 한 번 실패했으니 두 번째도 실패할 거라고 낙인 찍히는 게 싫습니다. 박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준혁 씨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강요할 순 없습니다. 그가 팀원들을 봤어요. 남고 싶은 사람만 남으십시오. 떠나고 싶으면 지금 떠나도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연구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3개월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죠. 김 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팀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데이터를 다시 열었어요. 5년간의 실패 기록이었습니다. 300번의 시험, 2000개의 오류 보고서, 50만 줄의 로그 파일.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을 응시했어요. 겨울 데이터, 여름 데이터, 전력 손실 패턴, 과열 기록. 데이비드의 말이 맞았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하중이 다르고 전력이 다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았어요. 전자기력으로 물체를 가속시키는 것. 저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전력 배분 알고리즘 V1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커피를 4잔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두 번째 실패는 경력의 종말이었습니다.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고 김 과장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새벽 4시 저는 알고리즘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어요. 코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작동할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불을 껐습니다. 빈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개월, 설계 1개월, 제작 1개월, 시험 1개월. 박사와의 약속이었습니다. 8월이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는지 아니면 또다시 실패하는지. 영국은 3년이 걸렸습니다. 5천억에 100명이었죠. 우리는 6개월, 4천억, 5명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게 우리의 무기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8월의 첫 시험이 재앙으로 끝날 거라는 걸. 2부 위기와 돌파구. 3개월이 흘렀습니다. 5월 새벽 완성한 알고리즘은 6월에 설계도가 됐습니다. 레일 구조, 전자석 배치, 전력 공급 시스템.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7월 진해 해군기지에 100m 레일이 설치됐습니다. 자기 부상열차 모듈을 재설계해서 만든 전자석들이 레일 아래 일렬로 박혔죠. 그리고 8월입니다. 첫 시험의 날이었어요. 8월에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경남 진해 해군기지 시험장.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땀을 닦으며 레일을 바라봤습니다. 100m. 우리가 만든 전자기 캐터펄트의 길이었어요. 3개월 전 약속이 현실이 된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톤 무게추, 목표 거리 100m입니다. 제가 통제실에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작업이었습니다. 자기 부상열차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상 환경에 맞춰 재설계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밤을 새운 날이 28번이었어요. 전력 충전 시작. 이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레일 아래 전자석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낮은 웅웅거림이 들렸습니다. 20톤짜리 강철 무게추가 레일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충전 완료. 발사 준비. 발사. 제가 말했습니다. 무게추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어요. 가속도가 붙고 속도가 올라가고 레일을 따라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50m 지점에서였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과열, 시스템 과열. 이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무게추가 급격히 감속했습니다. 레일 끝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75m 지점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레일 아래 전자석 모듈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화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김 연구원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어요. 흰 가루가 연기를 덮었습니다. 10분 후 저희는 손상된 모듈을 확인했습니다. 전력 손실 60%. 이 연구원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열 발생이 예상치의 3배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모듈을 들여다봤어요. 코일이 녹아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못 따라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모듈을 교체해야 합니다.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시험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두 번째 이메일이 왔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상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열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두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냉각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더 큰 팬, 더 많은 냉각수, 더 두꺼운 방열판.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무게추는 80m까지 갔고 시스템은 다시 과열됐습니다. 이준혁 책임연구원, 박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 내에 뚜렷한 성과가 없으면 프로젝트를 중단한답니다. 3개월.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시험장에 남았습니다. 여름밤이었지만 바람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바다 쪽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레일 위에 앉았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혼잣말이었어요. 자기 부상 열차도 전자기력을 썼습니다. 캐터펄트도 마찬가지고요. 원리는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연구원이었어요. 책임님, 사직서 내려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생각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김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개월 후면 프로젝트 중단입니다. 그럼 우리 다 실패자가 됩니다. 저는 29살입니다. 경력에 이런 기록이 남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연구원은 팀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또 한 명이 떠났어요. 5명이었던 팀은 3명이 됐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3번째 시험, 4번째 시험, 5번째 시험. 모두 실패였습니다. 무게추는 100m에 도달하지 못했고 시스템은 계속 과열됐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국방부 최종 보고가 12월 첫째 주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 씨,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설명하기 복잡합니다. 일단 오십시오. 다음 날 저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왕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중국 국방과학원 연구원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중국이요? 청와대를 통해 공식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양탄자를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502호실. 박 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왕리는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억양이 있었지만 유창했어요. 이준혁 책임연구원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리가 말했습니다. 귀하의 전작이 캐터펄트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 박사를 쳐다봤어요. 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렵지 않습니다. 왕리가 웃었습니다. 진해 시험장은 바다의 면에 있습니다. 우리 위성이 지나다니죠. 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진해 시험장의 위성 사진이 있었습니다. 레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실패하고 계시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5번 시험했고
5번 다 실패했습니다. 무게추가 100m에 도달하지 못했고 시스템은 과열됐습니다. 왕리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기술 협력입니다. 왕리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자기 캐터펄트를 개발했습니다. 푸제남에 탑재될 예정이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대신 한국의 자기부상 데이터를 주십시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10억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박 박사가 일어섰어요. 왕리 박사님,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왕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혼자서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월이면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그럼 4천억이 날아갑니다. 왕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주십시오. 호텔을 나오며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혹적입니다. 박 박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혁 씨, 농담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팀원들은 어떨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준혁 책임연구원님.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왕리와 만났죠? 네.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기술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도 원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왕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갑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2월이 지나갔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박 박사가 국방부를 설득했습니다. 3개월만 더 주십시오. 그가 매달렸고 국방부는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조건이었어요. 1월에도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6번째 시험, 7번째 시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2월이 왔습니다. 대전에 눈이 내렸어요. 연구소 창밖으로 하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화면에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겨울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2017년 1월, 인천공항에 한파가 왔었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자기부상열차는 멈춰섰습니다. 전력 손실 45%, 시스템 과열, 모듈 손상. 잠깐, 과열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영하 15도인데 과열이라고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세부 로그를 열었습니다. 온도 보상 알고리즘 오류, 냉각 시스템 과작동.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요. 그때 시스템은 영하 15도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가열 모드로 전환하려 했어요. 하지만 순간적인 전력 집중 때문에 오히려 과열이 발생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고 최대 출력으로 작동했죠. 그 결과 전력 손실이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계속 데이터를 파고들었어요. 2017년 2월, 2018년 1월, 2019년 12월. 겨울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온도 보상이 문제가 아니야.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력 배분이 문제였어. 새벽 4시 저는 박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졸린 것 같았어요. 답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전력 배분이었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어요. 캐터펄트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냉각에도 많은 전력을 쓰고 있었어요. 이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전력이 부족했던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겨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겨울의 시스템은 온도를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각 시스템도 작동했어요. 서로 싸운 겁니다.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해결책은요? 알고리즘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냉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출 순간에는 모든 전력을 가속에 집중하고 냉각은 그 후에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열은요? 0.5초만 버티면 됩니다. 사출은 3초면 끝나니까요. 이 연구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만으로는 안 됩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시험해야 합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알고리즘을 재설계하고 코드를 다시 짰어요.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손이 떨렸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저희는 진해로 갔습니다. 8번째 시험이었어요. 준비됐습니까?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톤 무게추, 목표 거리 120m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새 알고리즘 적용 완료. 전력 우선순위 설정 완료. 발사 준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발사. 무게추가 움직였습니다. 가속, 가속, 가속. 50m 지점.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스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5m 지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무게추는 계속 달렸습니다. 100m 지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20m 모래 더미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공입니다. 이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데이비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0톤 사출에 성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3일간 답장이 없었어요. 4일째 밤,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에 데이비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직접 보러 오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6월에 가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팀을 데려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3부 인정과 역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국제선 출구에서 데이비드를 기다렸어요. 박 박사와 이 연구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기 옵니다. 이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 3명이 더 따라왔습니다. 모두 밥콕사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데이비드가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건 처음입니다. 환영합니다.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진해로 향했어요. 3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데이비드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온도 보상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전력 배분을 바꿨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냉각과 가속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열은요? 0.5초만 버팁니다. 사출 후 즉시 냉각합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모듈이 손상됩니다.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67번 시험했고 모듈 교체는 5번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진해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데이비드와 영국팀은 레일을 따라 걸으며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모듈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 걸 6분의 1 크기네요. 자기 부상 열차에서 쓰던 겁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소형화되어 있어서 세상 환경에 적합합니다. 데이비드가 전자석을 만졌습니다. 전력 공급은요? 함선에 가스터빈을 씁니다. 별도 원자로가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가스터빈으로는 전력이 부족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35톤 무게추가 레일 위에 놓였어요. 목표 거리 130m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전력 충전 시작. 이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레일이 깨어났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충전 완료. 발사 준비. 저는 데이비드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발사. 무게추가 폭발했습니다. 1초, 2초, 3초. 시속 260km에 도달했습니다. 레일을 따라 쏜살같이 달렸고 130m 지점 모래 더미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데이비드가 얼어붙었어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어요. 전력 효율 85%. 이 연구원이 읽었습니다. 열 발생 제어 범위 내. 모듈 정상. 데이비드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5년간 실패했던 그 데이터가 답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레일 쪽으로 걸어갔어요. 영국 엔지니어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박 박사를 봤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진해의 한 횟집에서 저희는 영국 팀과 마주 앉았어요. 회가 나왔고 소주가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예상 밖입니다. 완전히. 그가 소주를 한 잔 마셨어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독하네요. 다들 웃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군사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어요. 항공모함 환경에 맞춰서 설계하고 엄청난 출력을 내려고 했죠. 그가 젓가락으로 회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민간 기술을 군사에 적용한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예산이 4천억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작고 효율적이고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 번 실패했으니까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해 앞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박사였어요. 준혁 씨,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국 해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한하고 싶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제요? 내년 3월입니다. 3월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진해 시험장에 미국 해군 기술팀이 도착했어요. 5명이었습니다. 마크 제임슨이 앞에 섰습니다. 48세 제럴드 포드함의 기술장교였어요. 그 뒤로 엔지니어 4명이 따라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어요. 포드함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마크가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문제가 많았죠. 저희는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당신들 시스템을 보고 싶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데이비드에게서 보고를 받았지만 직접 봐야 믿을 것 같아서요. 이 연구원이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전력 효율 85%, 재충전 시간 45초, 연속 사출 가능 횟수 20회입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드함은 80%, 재충전 60초,
연속 15회입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당신들이 우위네요.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현재는 40톤까지만 가능합니다. 포드함은 45톤이죠. 하지만 대부분 전투기는 40톤 이하입니다. 마크가 대답했어요. 오후 2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40톤 무게추였어요. 목표 거리는 135m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사. 무게추가 쏘아졌습니다. 3초 만에 시속 260km, 135m 지점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마크가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전력 효율 87%.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효율이 나오죠? 전력 배분 알고리즘입니다. 이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가속에 모든 걸 집중하고 냉각은 나중에 합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려고 했죠. 그가 저를 봤어요. 그게 실수였나 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레일 쪽으로 걸어갔어요. 모두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자기 부상 열차 부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민간 기술을 군사에 적용했습니다. 마크가 웃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가 돌아섰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군사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항공모함 전용으로 설계하고 최대 출력을 내려고만 했죠. 그래서 비용이 컸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약이 창의성을 만들었군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희는 미국 팀과 마주 앉았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협력입니까? 공동 개발입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당신들의 효율성과 우리의 출력을 결합하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출할 때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박 박사를 봤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술 종속 문제가 있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독립도 어렵습니다. 항공모함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박 박사는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3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협력은 필요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종속은 안 됩니다. 균형을 찾아야겠죠.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지키면서 미국과 협력하는 방법. 저는 강물을 바라봤어요. 6개월 후에 최종 시연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결정하죠.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입니다. 진해 해군기지 시험장. 데이비드와 마크가 제 옆에 서 있어요. 35톤 사출 성공 후 저희는 40톤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40톤, 목표 거리 140m.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세계 세 번째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요. 마크가 덧붙였어요. 저는 통제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발사 준비. 이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전력 충전 완료. 시스템 정상.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3년 반의 시간이 이 순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발사. 40톤 무게추가 레일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1초, 2초, 3초, 시속 260km 돌파. 레일 끝을 넘어 공중으로 치솟았고 140m 지점에 정확히 낙하했습니다. 침묵, 그리고 환호.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습니다. 마크가 통제실로 달려갔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전력 효율 88%. 완벽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녁 축하 자리였습니다. 진해의 호텔 연회장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 팀과 영국 팀, 미국 팀이 모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일어섰습니다.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가 잔을 들었어요. 3년 전 저는 이준혁 책임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봤어요. 우리는 비용만 생각했습니다. 1조 원이 들고 5년이 걸리고 거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자산으로 만들고 민간 기술을 군사에 적용하고 작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크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은 캐터펄트를 60년 넘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3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넘어섰습니다. 마크가 저를 봤어요. 자기 부상 열차라는 민간 기술,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함께 배웠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3년 전 저희는 5명이었습니다. 예산은 4천억, 시간은 6개월이었죠. 저는 데이비드를 봤어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크를 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한번 실패했으니까요. 인천공항 자기 부상 열차로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4,500억이 날아갔고 5년이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실패자가 됐어요. 저는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이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들을 돌아봤어요. 저희가 배운 건 이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저는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레일 위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강철이 느껴졌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왕리였어요. 이준혁 책임연구원님, 왕리 박사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10억 달러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왕리가 말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기술이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레일을 바라봤어요. 3년 반의 시간이 이 100m 레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건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마크를 봤어요. 조건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동 개발, 기술 공유, 수출 시 상호 승인입니다.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상호 승인이요? 우리도 당신들 승인을 받겠습니다. 마크가 미소를 지었어요.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박 박사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마크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함께요. 제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2031년 한국형 항공모함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배수량 4만 톤, 전투기 20대 탑재, 그리고 전자기 캐터펄트 2기가 장착될 거예요. 저희가 만든 캐터펄트입니다. 4천억 원으로 3년 반 만에 3명의 팀으로 만든 그 시스템이요. 준혁 씨, 박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그가 자료를 건넸어요. 무인기 전용 캐터펄트입니다. 10톤급을 연속 50회 사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예산은요? 2천억입니다. 저는 웃었어요.
또 부족하네요. 익숙하시죠?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4,500억의 실패가 4,000억의 성공을 낳았습니다. 이제 2,000억으로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작은 나라도 적은 예산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시작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해 해군기지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작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들의 도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